예, 안녕하세요. 글로벌 영어 6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6주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숙제와 그리고 중간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숙제를 잘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학생들은 잘하고 있는데 아직 숙제를 내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숙제를 내지 않고 뭐 시험만 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매번 숙제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의 목표를 성취할 수가 있어요. 수업을 하지 않고 잘 듣지도 않고 그리고 숙제를 내지 않고 이 수업이 목표로 하는 어 목적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목적으로 하는 건 영어 능력의 향상이죠. 이것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숙제를 내지 않는 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수업 꼭 하셔야 되고요. 그 수업을 듣는 건 당연하고요. 숙제 꼭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숙제도 잘 하셔서 내셔야 돼요. 그냥 수업도 듣지 않고 강의도 듣지 않고 그냥 적당히 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 결국은 이 숙제를 잘해야지 기말고사도 잘 볼 수가 있어요. 중간고사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안 보고 8 주째 쉬고요. 그다음에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는데요. 그 대신 기말고사는 우리가 배운 모든 1 주차부터 14 주죠. 14 주차까지 모든 것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한꺼번에 공부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사들을 숙달을 할 수 있는 완전히 그 외울 정도는 아니지만 완전히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숙제 안 내면 안 된다. 반드시 내야 된다는 거 강조하고요. 기말고사 본다. 중간고사는 없다. 8주째는 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 내는 것 꼭 지켜주시면 되겠어요. 그 시간 맞춰서 그 이메일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할 것을 보는데요. 문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 배울 기사는 아마존에 있는 주마라고 하는 그 종족인데요. 부족이죠, 부족. 부족인데 이 부족의 마지막 할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셔서 그 부족은 뭐 끝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사실 끝난 건 아니에요. 딸들이 있어요. 그래서 딸들이 있어서 뭐 딸은 왜 딸을 멸종이라고 하나요? 멸종이라고 할 수 없죠. 그들의 생명이 딸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멸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부족 자체가 그 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멸종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사실 멸종은 아닙니다. 그 생명이 살아 있으니까 딸들의 유전자 속에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멸종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것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 문제가 2개입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조금 평소와 다릅니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글에서 1번은 우리말로, 그 다음에 2번은 영어로 답하는 겁니다. 자, 이 글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저 같은 경우는 compromise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어려웠어요. compromise는 보통 우리가 자, compromis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보통 타협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손상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뭐 저도 계속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영어를 읽으면서 계속 공부하죠. 저도 당연히. 그래서 이 compromise가 저한테는 특이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단어가 쓴 문장을 다시 영어로 써보세요. 그러고
우리말로 그 문장을 해석해 보는 겁니다. 번역기 얼마든지 쓰셔도 돼요. 근데 지난번 오늘이에요. 오늘 사실은 제가 쭉 여러분들 숙제한 거 피드백하면서 보니까 전혀 그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번역기를 돌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용을 이해하시고 완전히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우리말로 쓰셔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번역기 돌린 우리말 글은 제가 금방 알아봐요. 이 사람은 모르는 상태에서 썼구나 라는 걸 금방 알아봅니다. 그리고 영어로 쓸 때에는요. 2번 같은 경우는 영어로 쓸 때는 번역기를 제가 많이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일단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해서 답이 뭔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한번 써보세요. 자기 혼자서. 근데 영어가 익숙한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쓴 영어가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브라질의 대통령이 나옵니다. 미스터 볼소나로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positive or negative. 그러면 나는 포지티브하게 생각한다 혹은 네거티브하게 생각한다 라고 일단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쓰셔야 됩니다. 그냥 선언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논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는 이 기사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얼른 안 되네요. 자, 들어왔죠? 자, 이게 4월 2일 날 나온 기사더라고요. 조금 묵었죠. Death of last Juma elder in the Amazon. 엘더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장, 가장 chief 부족장, 뭐 여기서는 장로 뭐 이런 뜻이 되는데요. 그래서는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엘더라는 말을 썼습니다. in the Amazon. 아마존은 어딘지 아시죠? 아마존은 여러분들은 요즘 아마존 그 책방 뭐 여러 가지 물건들도 많이 팔고 하는 아마존, 그 아마존이 아니고 남아메리카에 있는 열대 우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존에서 last 마지막 주마 엘더가 죽음이라고 썼습니다. last. 근데 사실 last가 아니에요. 딸들이 있습니다. 자, 아이고. 자, 코로나 바이러스 in Brazil's far-right president.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의 아주 그 극우 대통령인 제어 볼소나로라고 하는 사람이 are jeopardizing the survival of indigenous peoples. 토속 부족들이죠. 부족들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and the future of the next human generation. 그 다음에 인간 전체, 그 부족들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다음 세대의 미래를 jeopardize,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좀 길어요. 근데 꽤 쉽습니다. 미스 브룸, 미스 브룸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a journalist고요. And a documentary filmmaker who covers environmental issues and lives in the Amazon rainforest. 이 사람은 환경 문제를 커버하는 그 다큐멘터리 필름메이커고 저널리스트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열대우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On February 17th, 지난 2월 17일에 아루카 주마, 이 사람의 이 얼굴 조금 나왔죠? 이 사람이 The last surviving man, 남자예요. 주마 people, 주마 부족의 마지막 생존하는 남성. in Brazilian Amazon. 왜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열대우림이 이렇게 여기에 있죠. 그러면은 여기 뭐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뭐 여러 나라들이 여기 아마 여기 열대우림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브라질 쪽, 여기 브라질이 이렇게 되나요? 브라질 쪽에 요 노던 파트 여기죠. 브라질리안 아마존에 있는 주마 피플. 네, 이 last surviving man이 이게 동사입니다. died of COVID-19. 자, 항상 뭐로 죽다라고 해서 병명이 나올 때는 항상 die of라는 말을 쓰죠. died of COVID-19 in the hospital. 병원에서 COVID-19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금 최근에 COVID-19,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러니까 어느 나라 세계 현황을 보게 되면은요. 혹시 여러분 나는 항상 그 세계 현황을 늘 봐요. 그리고 보게 되면 항상 1등이 어디게요? 1등이 어디인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1등이 항상 미국이고 그 다음에 2등이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미국 오늘 지금 내가 지금 네이버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미국이 33,000명. 그래도 많이 줄었네. 그 다음에 브라질이 31,000명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인도가 더 많네. 인도가 93,000명. 어휴. 프랑스는 더 많네요. 프랑스는 8만 명. 이게 순서대로 안 되어 있구나. 미국, 브라질, 인도, 프랑스. 그러니까 전체 누적 확진자의 숫자로 지금 여기가 나열이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누적 확진자는 미국이 제일 많고, 그런데 신규 확진자의 수는 지금 보게 되면 아이고 인도가 제일 많네요. 아유 세상에. 프랑스가 8만 명이 뭐야? 8만 명이. 이제 브라질이 거기서 지금 왔다 갔다 굉장히 그 탑 그 컨트리스에 지금 속합니다. 그래서 코비드-19으로 이 사람이 죽었어요. 호스피탈에서 in 포르토벨로라고 하는 곳에 있는 병원이죠. 근데 이곳은 어디냐면 론도니아 스테이트 주예요. 우리나라 충청남도 하듯이 그 주죠. 론도나 스테이트의 수도 그 주도죠. 주도인 포르토벨호에 있는 여기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론도니아 스테이트는 어디 주냐? 브라질의 어느 주냐면 노던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의 북쪽이라는 거죠. 그 열대우림하고 속해야 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기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Mr. Juma was born in the 1930s in a jungle village in the Aqua River, roughly 450 miles from Amazonas state capital, Manaus, represented his community and their world.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미스터 주마는 그러고 나서 여기 이렇게 삽입을 해서 설명을 해놨죠. 이 사람은 그의 공동체와 그의 세상을 대표했었습니다.
대표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부족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30년대에 태어났고요. 어디 정글 빌리지 온 아수아나 리버 어떻게 발음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리버에 있는 정글 빌리지에서 1930년대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정글 빌리지는 어디에 있냐면요. roughly 아마조나스 스테이트, 아마조나스라고 하는 주죠. 아까 이게 주 이름이 여기 론도니아 스테이트도 있고 이게 아마조나스 스테이트라는 것도 있어요. 아마조나스 주죠. 아마조나스 주로부터 주의 캐피탈인 마나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450마일 정도 떨어진 이 정글 빌리지에서 193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주마가. 근데 이 사람은 동사가 요겁니다. represented the community and their world. 그의 공동체와 그의 세상을 대표한 사람이었어요. He was like the giant trees of the Amazon. 그는 아마존의 정말 그 거대한 나무와도 같았어요. 근데 그가 쓰러졌어요. 그 나무가 쓰러진 거죠. The story of Zuma, Mr. Juma, is also a story of the world's largest rainforest. Mr. Juma의 이야기는 세상에 가장 큰 열대우림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결국 열대우림의 죽음과도 관련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His ancestors and those of other indigenous groups planted many of the Amazon's trees before the arrival of European colonists in 1500. 그의 조상과 그 다른 부족들의 조상들이 거기 뭐 부족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 조상들이 아마존의 나무들의 많은 것들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자연 우림이 아닌가 봐. 심었어요. 언제? Before the arrival of European colonists.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의 도착 전에. 그러니까 이들이 1500년대에 그러니까 보통 1592년이죠. 아니지. 1492년이죠. 콜럼버스가 그 아메리카 대륙 전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대체로 서인도 제도죠. 그 중간에 중아메리카 그쪽에 도착했을 때가 1492년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대에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남아메리카에 들어왔죠. 그래서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 지금 그 아마존의 선조들이 열대우림 아마존 나무들의 많은 부분들을 뭐 자생으로 자란 나무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As the colonizers harvest their forests for global trade. 그러니까 그 식민주의자들이 global trade,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무역을 위해서 그들의 그 부족들의 숲을 수확했을 때 수확하다. 숲을 수확했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무를 베는 게 되겠죠. 나무를 베었을 때 그들의 people은 그들의 이 포리스트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decimated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대면 수업을 하고 있다면 이거 분명히 단어 시험에 냈을 겁니다. decimate 이거는 대량 학살하다 이런 뜻이에요. decimate 그들의 사람들이 전부 다 대량 학살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학살한 겁니다. Like Juma people, 주마 사람들처럼 아마존은 지금
주마 사람들이 지금 멸종의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아마존 자체도 지금 멸종의 위기에 있습니다. At risk of 하면은 뭐뭐 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뜻이죠. At risk of extinction.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자, 이 분이에요. 아루카 주마. 이분이 돌아가신 거죠. 얼굴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무늬를 그렸었구나. 그죠? 자,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Amazon's indigenous people were wiped out from 16th to 19th centuries by disease and massacres at the hands of colonizers. 요거 볼게요. 아마존에 살고 있는 그 토착 부족들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부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족들의 아주 오버웨어밍 놀라운 대다수는 완전히 쓸려 나갔어요. 그러니까 학살되었어요. wiped out. 확 쓸려져서 학살 당했습니다. 언제?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완전히 wiped out, 지워져 버렸어요. 뭐에 의해서? 두 가지가 원인입니다. 하나는 disease and massacres. 하나는 학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토종들은 거기 그 흙에서 그 랜드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질병들의 면역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스페인이나 이제 이런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른 면역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온 어떤 질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노출되는 거죠. 그러면서 질병으로 그 다음에 massacre 실제로 그 콜로나이저들이 들어와서 학살을 하게 되죠. 이런 두 가지로 죽게 된 거죠. wiped out. 완전히 그냥 말살, 멸종되다시피 죽임을 당한 겁니다. At the hands of colonizers. 콜로나이저의 손에. In the first half of 20th century, 20세기의 first half니까 초반이 되겠죠. 초반에 with the expansion of the rubber trade. 20세기 초반에는 또 고무 무역을 했죠. 이때는 아직 콜로니가 있을 때죠. 대체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많은 식민지들이 독립을 했죠. 근데 이때 전반에는 여전히 그 식민지들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 고무 무역의 확장과 함께 20세기 초반에 마이닝, 이것도 몇 개, 러버 밴드, 그 다음에 탄광이죠. 탄광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광산, 그 다음에 and agribusiness,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농기업이에요. 기업 농업입니다. 기업 농업, 그런 또 마이닝, 러버 트레이드 이런 것들의 확장과 함께 자원 약탈하는 거죠. 이런 것들과 함께 dozens of indigenous 수십 개의 이게 dozen은 12개잖아요. 근데 a dozen 하면은 12개가 되지만 dozens가 되니까 수십 개가 되겠죠. 24, 36 이렇게 되니까 수많은 그 토속 부족들이 became extinct 멸종되었어요. 뭐 굉장히 많은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멸종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Juma's population was reduced from estimated 12,000 to 15,000 in the 18th century to about 100 in 1943. 자, 주마의 인구는 지금은 이제 마지막 남자가 죽은 거죠. 그랬는데 이 주마의 인구는 약 추정하기를 12만 명로부터 그러니까 18세기에
그렇죠. 추정하는데 추정이 12만 명에서 한 15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 18세기.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18세기에 약 추정하기, 확실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18세기에 뭐 어땠는지,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2,000에서 약 15만 명, 15,000명 정도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여기 from to는 이렇게 됩니다. 그거로부터 그러니까 from 요만큼으로부터 얼마까지 줄어들었냐면 1943년에는 10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약 100명으로 reduced, 축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얼만큼 많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네, disease하고 massacre, 이걸로 죽었다는 겁니다. In the early 1960s, 1960년대 초에 many of the Juma, 많은 주마 사람들은 1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주마 사람들 중에 land invaders, 그 영토에 침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침략자들이 있었는데 이 침략자들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처형되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형이 되었어요. Some killers, 이거 아주 뭐 그냥 대학살이 있었나 봐요. 1960년대, 여기 64년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너무나 우린 그 일제 만행하고 비슷하더라고요. Some killers made a game of tossing children into the air. 어떤 킬러들은 게임을 했어요. 어떤 게임의 내용이 뭐냐면 요겁니다. 애들을 갖다가 공중으로 이렇게 툭 던져요. 아유, 말하기도 싫어. 그리고 impaling them with the machetes. 미안합니다. machetes. 이게 칼이란 뜻이야. Before they hit the ground. 애기들 공중에 딱 던지고 애기들이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칼을 가지고 애들을 impale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요. 아유, 이 단어도 뭐 칼을 꽂다 뭐 이런 말이에요. 칼을 꽂는 이런 장난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동물도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물며 살아있는 사람을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겨지지가 않죠. 근데 뭐 그래 확실해요. A massacre in 1964, 1964년에 이 한 학살은 left just 7 survivors. 1964년에 일어난 학살로 인해서 7명의 생존자만 남았어요. 그때 64년부터 7명이 남은 거예요. None of those responsible,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그 누구도 이런 말입니다. have been held accountable for their crimes.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hold accountable. 근데 수동태가 된 거죠. 그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뭔가 공권력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 책임져. 너 감옥 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문장 한번 외워두세요. None of those responsible have been held accountable for their crimes. 그 누구도 이 만행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 단락만 더 하고 조금 쉴게요. In 1985, after 21 years of civilian military dictatorship, Brazil returned to democracy. 1985년에 그러니까 민간 그다음에 군부 민간에서 선출된 어떤 지도자 대통령도 독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군부에서 선출된 대통령도 아마 독재를 했나 봐요. 그래서 civilian military 독재, 그러니까 21년 동안 지속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1년이 지난 후인 1985년에 브라질은 드디어 민주주의로 돌아갔어요. 3 years later, 3년 후, 그러니까 1988년이 되겠죠. New Constitution deemed,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새로운 헌법은 데트이아를 어떤 판결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했다 이런 말입니다. 결정하다, 뭐 생각하다, 뭐 이런 뜻이요. 데트이아를 딱 명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ancestral lands, 조상으로부터 온 그 땅은 would remain publicly owned, 조상의 땅은 공공으로 소유가 될 것이고 되어지지만 but guaranteed indigenous people exclusive right to their use.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땅은 공공의 땅이 되겠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뉴 컨스티튜션. 그렇지만 토속 부족들이 뱃에게, 이게 A, B입니다. guarantee 이렇게 하잖아요. A, B. 어떤 그 전치사 없어요. 그냥 A에게 B를 보장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토속 부족들에게 배타적인, 그들의 사용으로 배타적인 권리, 그러니까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없고 그들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배타적인 권리를 보증했어요. 보장해 주었어요. publicly owned 되지만 그 땅은 그들만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장해 주었어요. The Constitution, 이 헌법은 또한 데트이아를 만들어 주었어요. 설립해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indigenous territories, 그 토속인들의 영토는 5년 안에 경계를 지어주겠다. 자, 여기는 토속인들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라고 경계를 지어주마. demarcated 해주마. 라고 확실하게 deemed 해줬어요. 그래서 deem하고 establish라는 것은 똑같은 뜻입니다. 확정을 지어줬어요. 설립해 주었어요. 확인을 시켜줬어요. 판단을 해줬어요. 결정을 해줬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because of pressure by various political economic actors interested in exploiting the Amazon's riches, the deadline passed. And dozens of peoples are still fighting for demarcation, which is the main source of land conflict in Brazil. 그렇지만 디마르케 5년 내에 주겠다. 여기는 토속인들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경계다라고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프레셔 때문에, 누구의 프레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관계자들이에요. 액터라는 것은 행위자 이런 뜻입니다. 배우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관계자 이런 뜻이에요. 뭐에 관심이 있는? who are가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아마존의 어떤 부죠. 그들의 재산이죠. 재산을 약탈하는 데 관심이 있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관련자들에 의한 압박 때문에 디마케이트 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뭐 약탈해야 되는데 그 디마케이트 하면 안 되잖아요. 못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압박을 해가지고 5년 안에 해주겠다던 데드라인이 그냥 통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데드라인이 넘어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마케이션이 안 된 겁니다. Dozens of people, dozen이란 말 또 나왔죠? 수십 명의 사람들이 still fighting for demarcation, 이 경계 짓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긴 우리 땅이니까 들어오지 마. 원래 그 사람들 땅이잖아요.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인데 괜히 국가라는 게 세워져 가지고 자기네들 땅이다. 우리 땅이거든 하고 자기네들 퍼블릭ly 오운도 되고 그래도 내가 너네들에게는 그래도 여기다 너네들만 있게 해줄게 라고 해놨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How unfair. 그렇죠? 자, 이 demarcation, 이것이 안 된 것, 이 전체적인 앞문장 전체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브라질에서의 땅 갈등의 주된 원천입니다. 주된 원인입니다. 이런 말이죠. It was only 2004 that Jumaland became protected territory. 주말랜드가 보호받는 보호구역이죠. 보호 영토가 된 것은 2004년에 이르러서 가능했다 이런 말입니다. 보호받은 영토가 되긴 됐네요. 나중에. 그러니까 5년 안에 88년도에 5년 아니니까 93년에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24년에 되어서 주마랜드만 프로텍티드 테리토리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